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의 제목은 외노자의 증거가 달갑지 않은 이유. 자, 외노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자, 뉴스를 보니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 250만 명 6.6% 증가라고 나오네요. 예. 퓨처를 밝혀야겠죠. 예. 퓨처가 연합뉴스. 사실 말이 250만 명이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다 등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250만 명보다 더 많고 한 400만 명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료에 잡히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250만 명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이제 이제 조선족이 제일 많고 조선족, 동남아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중동. 네. 등지에서 점점 이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고 있죠.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브로커를 사용해서 넘어오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한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니죠.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공장이나 공단이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거는 이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 공단이 많으니까 그 주변만 가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자전거 타고, 특히 이 동남아 계통 사람들이 저녁 시간 되면 오토바이에 자전거 타고 퇴근 많이 해요. 가끔 길 가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헷갈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왜 우리한테 달갑지 않을까요? 왜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국민의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자리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자기들이 채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원래 한국인이 해야 될 일자리인데 그 한국인 일자리들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그 인력 시장 같은 데도 이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공사장 같은데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많대요. 더 많대. 수도권의 아파트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좀 많은데 7할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기술자들은 상당수 이제 중국인들이 많고, 그리고 저기 안산 반월 공단 가면 PCB 공장이 있는데 PCB 공장 가면 관리 작업 되는 사람들 다 죄다 이 조선족 계통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꿰차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들어오면 텃세를 부린대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원래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뺏어 먹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 뺏긴다는 거예요. 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죠. 늘어날수록.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뺏기고 있고, 뭐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뺏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안 좋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자, 두 번째는, (3D) 업종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들어가요. 한국인들이 위험해서 잘 안 하는 것,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대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3D) 업종이 사실 위험한 만큼 대우를 더 잘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악순환 중에 하나가, (3D) 업종이 오히려 대우가 더 안 좋고 임금이 안 올라가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시대가 역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3D 업종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이 힘들고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만한 보상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D 업종 일하면 보통 젊은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면 개고생한다. 장가 못 간다. 여기 돈 벌어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쉽게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임금이 안 올라가잖아요. 3D 업종에서. 몸은 고생하는데 거기를 다쳐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 3D 업종을 누가 채웁니까? 외국인들이 채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어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서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통은 하청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인가공 업체나 아니면 이제 좀 간의 숭어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네. 위험한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장에, 이 조소 공장에서 이제 사장님들은 왜 자꾸 외국인 쓰려고 할까? 왜 쓰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이거 시키려면 200, 30만 원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180만 원 주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외국인들 상당수가 불체자니까 이제 신고되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억울한 게 있어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알리라는 친구 나오죠. 그 외국인 노동자. 그 친구가 오징어 게임 참가한 이유가 그 힘들게 일을 하는데 밀림금 받지 못해가 하는 거잖아. 공장 배역이 나오는데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공장이 나와요. 네. 힘들게 일하는데 돈은 안 돼. 이게 자꾸 외국인들이 채우다 보니까 이쪽 3D 업종은 임금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인건비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채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3D 업종을 아마 다 이제 중동에 있는 친구들이 다 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저기 시골 같은 단지 가보면 공장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면 다 외국인들. 저기 내가 저번에 얘기했나? 저 경북 고령군 다산면, 그 다산 주물단지 있잖아요. 그 철 쇳덩어리 이제 쇠물 녹여가지고 이제 금형틀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 주물단지 가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외국인이 많아. 밤 되면 그냥 거기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한 8시 넘어가면 다 퇴근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에서 한 9평짜리 한 5명 같이 생활해요. 그래서 보면 그 주물단지 가면 이제 컨테이너 2층을 쌓아놓은 거 많거든요.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 다 외국인들 숙소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생활해요. 군대 내무실을 보는 느낌이야. 아무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일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음, 바로 이거죠. 뭐 1번, 2번도 문제지만 요즘에 와서는 3번이 문제입니다. 3번. 3번이 문제죠. 네. 사람들이 왜 보면 왜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 대림동 저기 부산 같은 부산역 주변에 그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죠. 아니 난 웃긴 게 그 차이나타운을 지었을 때 우리한테 나름 이제 허락을 받고 지었는지 나는 의문이 들어. 안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만든 건지 나 봤을 때 동의를 안 얻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문제 살다 보니까 덩어리 형성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땅값이 싼 데가 대림동이잖아요. 장강인 대림동이 땅값이 왜 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집을 사도 절대 안 오르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림동은. 그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나름 이제 어떤 차이나타운처럼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특징이 뭐예요? 치안이 안 좋죠. 치안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보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외국인들이. 물론 외국인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름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불순문자 같은 사람. 그래서 특히 저기 어디야? 안산 같은 데 가잖아요. 안산 가면 밤에 되면 저기 안산 바늘공단 같은 데, 시야공단 같은 데 이제 못 돌아다녀요. 한국 사람들. 예, 못 돌아다녀요. 뭐 시비 겁니다.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몰러 다니면서 예, 시비 걸어요. 제가 이거 왜 하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할 때 안산 그 단원 경찰서 있죠. 단원구. 그쪽에 이제 공단 쪽에 저희가 방문 수차를 해요. 겨울 되면. 지금 겨울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보통 전위경들은 이제 방문 수차를 해요. 안산에 지원을 많이 갔어요. 안산 이제 단원 경찰서에 지원을 많이 갔는데 그 가면 이제 뭐라냐 하면 그런 공단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보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패거리 지어서 걸어갑니다. 또 두세 명 정도가 아니라 한 8, 9명 이렇게 패거리 짓고 걸어가요. 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무전 같은 거 듣고 하다 보면 길 가다가 뭐 한국인이 시비 들었는데 한국인이 주먹을 때렸다. 아니면 뭐 무기 들고 위협한다. 막 이런 신고가 많이 접수가 돼. 예.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전으로 예, 추동 나오고 그런 게 굉장히 매일 일어나는 곳이더라고요. 그때가 2007년인가 그랬어요. 한 1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는 더 심해졌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공통점은 치안이 안 좋다는 거고 무법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인데 한국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야. 특히 외국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한국인에 대한 약간 좀 적개심이 있어요. 열등감과 적개심이 무조건 어느 정도 있어. 있다 보니까 자꾸 막 한국인이 뭐라 하면 이제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 뭐 자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시받고 뭐 돈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서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미 범죄 도시가 돼버린 도시가 많죠. 뭐 대림동 말할 것도 없고, 어, 지금 광역시마다 이제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이 몰려 있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마을을 형성할 거 아닙니까? 다운타운을 형성할 거잖아요. 다운타운. 왜냐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세력을 형성할 거 아닙니까? 저쪽 오면 올수록. 어? 땅 따먹게 하듯이 그 지역을 마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넓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림동도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 없었을 땐 다운타운 이런 게 없었겠지. 차이나타운 같은 게. 없었는데 점차 많은 사람이 꾸준하게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땅을 넓히잖아요. 넓히고 확장해 나가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 가게 짓고 집중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넘어오면 괜히 막 위협한다거나 시비 건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제가 대인동의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더 많아질 가능성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거야. 대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뭔가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뭔가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 범죄 증가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나라 이미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뭐 그렇게 뭐 엄청 좋다 해보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것보다 외국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네, 떨어뜨리는 거. 왜냐하면 외국인들 중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학교를 다녔다거나 뭔가 좀 고등교육 받고 기본적인 어떤 지성과 어떤 그런 교양을 갖추고 나서 넘어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배우는 거 없이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넘어오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선별해서 넘어오는 건 괜찮아. 근데 선별해서 넘어오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다 넘어오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 중에 자기 나라에서 헛짓거리 온 사람들도 일도 넘어오잖아요. 자꾸 넘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대한민국이 뭐 단일 민족 얘기할 수 있겠어? 이미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이 단일 민족이지. 여러분들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 나라 이미지가 좋아진 나라가 있어요? 좋아진 나라가 있습니까? 나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연합국도 아니고요. 그냥 단일 민족이잖아요. 코리아. 근데 우리가 저렇게 넘어오는 외국인들 많아도 코리아를 볼 수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한국이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달라고 시민권 달라 주민등록증 달라 선거권 달라 자꾸 달라 할 거 아니야.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자꾸 달라고 설칠 거 아닙니까? 그거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국 땅에 있어도 우리가 한국 땅에 그냥 태어나면서 쭉 살았다 하더라도 저 외국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 입장이 돼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나중에 되면 이제 공당 같은 데 겁나서 못 가는 거야. 제 외국인들이 자기 차지하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제 뭐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외국인 노동자 증가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온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넘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떠나 저도 외노자들 정말 달갑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할 당시 제게 중지는 아니지만
다른 형식으로 성적인 손가락 욕을 한 적이 있었네요. 아, 진짜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만약에 외국인 노동 오면 일단 지금이라도 이걸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전부 다 점수 조사해가지고 지문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만약에 지문 등록해가지고 일정 날짜에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아예 날짜를 딱 정해주고 그 몇 개월 안에까지 등록해라. 안 하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주가 이 사실을 알면도 눈 감아주면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 폐업 신고하게 만들어. 영업 정지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일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인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넘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자꾸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기반을 흔들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한국이가 똑같은 거리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 외국인들 중에서 범죄자들도 많이 넘어올 거란 말이지, 범죄자들도. 이 불치자들 중에서 범죄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범죄자들. 자기 나라에서 중요 범죄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해가지고 이런 사람 나에 두 번 다시 못 넘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와서 뭐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있더라도 좀 기본적인 상식과 어떤 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는 이 외국인들, 무서운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참교육 당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야 됩니다.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국민들한테. 그러다가 진짜 두 번 다시 못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국민의 입장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대부분이에요. 나쁜 게.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나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좀 제대로 된 법적인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선량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